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4주차 수업이고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리사 이와모토 책을 이용해서 수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9번부터 샵 9번부터 지난번에 샵 9번까지 진행했죠. 그래서 1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레이션은 또 다른 자동 제작 기법이고, 이것은 디지털 제작 프로세스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된 건축적 영향을 통해 자연에서의 요소와 추상화의 재표현에 있어 강력한 설계 스레드를 추구한다. 이 완전히 내부 프로젝트에서 대기는 시각적 은유로 나무 캐노피를 사용하여 대기로 만들어진다. 각 패널은 구부리기 전에 15mm 그리드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구멍 3개를 가진 CNC 터렛에 의해 천공되었다. 이 뚫린 라이너는 깊은 숲 같은 경험을 형성하는데, 그곳에서 주된 광원은 수천 개의 빛의 정점들이다. 그래서 퍼포레이션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뭐 롤 필름이나 영화 필름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된 뚫린 필름을 보내기 위한 구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름을 보내기 위한 구멍인데, 이게 이제 필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필름 검색하시면 여기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여기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감은 다음에 또 여기 한 장 찍고, 감은 다음에 한 장 찍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구멍들, 요걸 보고 퍼포레이션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뭐 구멍을 천공했다, 구멍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현대 건축가들은 이전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접기의 큰 장점 중 하나인 구조체를 제공하는 능력에 편승했다. 위에서 언급한 예들이 접힌 형태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기술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연구들이 재료 접기를 구조기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재료의 크기에서 벗어나는 축소되고 분산된 구조 모델이다. 다음 프로젝트는 구조 표면과 그에 따른 시각 및 물질적 함의를 탐구한다. 크리스 보스, 앤드류 쿠들리스, 시월 앤 매니폴드, 에머전트 톰 위스콤베의 드래곤 플라이, 시월은 모두 시트 재료의 구조적인 빌딩 블록으로 변화한다. 레이저로 자르고 종이를 새기고 접어서 쌓을 수 있는 모듈로 만든다. 그러나 설계는 개념과 결과에서 크게 다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립수생센터의 설계 자료로서 PTW 건축가 이렇게 돼 있는데, 드래곤플라이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작가가 아마 그 같은 팀에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하늘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특이한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내에 걸려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잠자리를 형상화해서 어떤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징 수생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베이징 그 올림픽 할 때 수영장으로 사용됐던 워터큐브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외부 구조들이 이렇게 생겨서 물방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이 구조체들이 얘네들을 지탱을 해주고, 여기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서 그 이제 필름들이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물방울 같은 느낌들을 주죠. 그래서 뭐 또 재밌는 디자인들의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베이징 올림픽 국립수생센터 설계자로 PTW 건축가로 보스는, 그러니까 크리스 보스라는 사람이 이것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는 건물의 구조적 봉투에 사용되는 효율을 취하여 세포의 수를 제한하고 시각적 차이를 극대화한다. 워터 큐브라고 알려진 이 디자인은 가장 효율적인 셀룰러 분할 배열로 알려진 폼에 기반을 둔 셀룰러 조직 구조를 택하고 있다. 그것은 두 종류의 불규칙한 다면체 6 테트라카이드라 헤드라와 더 큰 연동 장치를 형성하기 위해 피케카 헤드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워터큐브는 최종 내부와 외부에 도착하기 많은 양의 포장된 셀 블록을 쌓아야 되고, 디지털 올가미는 3,500개의 재활용된 판지를 유기적으로
입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복잡하지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셀은 다공성을 위해 때때로 배제되고 설비 외부 가장자리는 미래 가능성을 치사하고 뭐 모양이 이제 멋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죠. 이어는 대조적으로 앤드류 쿠들리의 C월 세포 요런 느낌들의 이제 굉장히 특이한 그 세포 혹은 뭐랄까 셀 느낌, 그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C월의 세포 단위는 미리 정해진 부피, 즉 두께 한 개를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르노이 세포는 양식의 면표면에 투영된 점을 사용하는 컴퓨터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디지털 올가미의 정교화된 8개의 모듈과는 달리 C월 세포는 각 형태는 하나의 특정 배열로만 구성되며 모듈형 차이는 전체에 무결성을 준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이 전체 세포가 전부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 그 뭐 수생센터 같은 경우나 혹은 이 드래곤플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비슷한 몇 개의 패턴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다른 느낌을 주는 거고, 반대로 이 C월 세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른 건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비슷한 패턴을 가지니까 너무 이렇게 다르면서 난잡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라는 이제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단위는 더 큰 형상에 포함됨으로써 유기적으로 이제 하나로 이제 덩어리가 된 그런, 그러니까 막 해놓은 것처럼 대충 해놓은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형태들은 다 다르다. 디지털 올가미와 C월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설계 프로세스인 바텀업과 탑다운을 각각 개략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설비 모두 레이저 커트로 빌딩 블록을 펼쳐서 다시 장착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체계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비상, 진화, 행태, 생식, 생체 모사적 과정을 탐구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들의 종류와 규모는 이러한 유형 연구를 귀중한 시험장이라는 것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그 디자인들이 점점점 진화하면서 뭐 약간 이렇게 생명체적인 느낌들을, 그다음에 진화하는 거, 그다음에 형태가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태 생식 뭐 이런 류의 이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음 장에 할 거라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매니폴드라는 방식, 그다음 벌집 구조,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날개 구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순수한 기하학적 단위를 사용해서 그걸 조합하는 것들, 그다음에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들, 그다음 내부 시스템 형성.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건축가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 모델이 문제가 또 없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누군가가 시공하면서도 그 명쾌한 어떤 룰에 의해서 알아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매니폴드의 벌집형 패턴은 지정된 성능 기준에 따라 변조된다. 앤드류 쿠들리스는 앞벽과 뒷벽의 선형과 편차를 바탕으로 순수한 육각형 기하학을 변형시키는 크로노스크립트를 개발했다. 결국은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맥스나 뭔가 누군가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크립트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육각형은 위상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도 벽 구조물의 시각적 밀도, 베어링 용량 및 구조심에 의해 제어되는 내부 관계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SCI 아크 갤러리를 위해 엔지니어링 회사는 부른 회사인 뷰로 해폴드와 공동으로 개발된 에머전트 설치물 드래곤플라이는 잠자리 날개의 극단적인 구조 및 형식적 특성을 조사한다. 이머전트 대표 톰 위스컴베는 자연적으로 폴딩 잠자리 날개는 구조적인 성능과 정교한 형식적 변화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것의 형태학은 어떤 하나의 생체 수학적 미니마 또는 최적으로 추적될 수 없지만 오히려 다양한 힘 흐름과 물질적 특성에 대응하여 여러 패터닝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결과물이다. 설계 프로세스는 경계 조건을 사용하여 전체 형태, 세포, 모양 및 밴드 깊이를 상호 연관시키는 동시에 극한 캔틸레버의 지지 조건에 기초한 구조 돌연변이를 반복적으로 생성했다. 그러나
모든 훌륭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는 구조 결정론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잠자리는 구조적 성능과 시각적 변화를 통해 동시에 진화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잠자리의 어떤 날개나 뭐 이런 것들을 형상화 시켜갖고 이런 형태를 지금 만들어서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잠자리 형태를 가진 것 같고요. 그런 느낌들도 있고 잠자리가 가진 그런 이제 날개의 그 셀 구조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잠자리를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건축적으로 의미가 생기는 것들은 아니에요. 건축의 컨셉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보면 이 주요한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이 단순하게 이제 그 단순하게 잠자리를 베껴서 똑같은 모양을 건축적으로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은 오히려 잠자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날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앉아야 되고 어떤 뭐 필요할 때는 다른 생명체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 피해야 되고 그런 류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발전돼서 진화된 그 결정의 산물로서 그 셀 구조와 날개의 모양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모양의 형태만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건축적으로 만들어서 위에서 걸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가볍고 뭐 모양이 이쁘고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 형태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예쁨 혹은 다름 그것들만 차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구조 결정론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잠자리의 날개 구조에 있는 그런 이제 면이나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들을 이제 그 방법의 특이함을 찾아서 우리 건축적으로 다시 이용했다는 거지 잠자리 형태를 베껴 가지고 막 그걸 걸어놨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 디자인을 할 때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 저는 개념이 벌집이에요 라고 해서 이제 벌집 모양을 그대로 베낀 다음에 그걸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면 그것이 아름답냐 혹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집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 작은 생명체들 그러니까 뭐 애벌레에서부터 애벌레가 태어나서 그게 이제 성인 벌이 되기 성체가 되기까지 커나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고 때로는 그걸 에너지 저장고나 뭐 물건 저장소로도 사용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으면서도 밀도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 뭐 체온 유지도 되고 적들에 의해서 방어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들에 의해서 그 육각형이라는 구조가 결론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굉장히 작으면서도 효과적인 그 저장 방식.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단순하게 형태를 베낀 다음에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벽에다가 걸어 놨다고 그것이 벌집이 컨셉이라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캐치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가서 캔틸레버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에머전트 뷰로 폴드는 3차원 컴퓨터 모델에서 2차원 CAD 템플릿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선형을 따르는 대신 모델링 환경에서 이둘은 함께 연결되었다. 카티아에서는 재료 두께, 점수 매김, 볼트 구멍 등 각 구성원이 정확하게 설명되었다. 최종 반복 시 이러한 템플릿은 4×8피트 알루미늄 시트에 라이너 네스트, 재료 사용을 최대화하는 보금자리 프로그램으로 배열한 후 CNC 라우터를 이용하여 절단했다. 이제 뭔가 하면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특이한 형태,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3차원에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모델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찰흙으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3차원 컴퓨터 모델링으로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CAD로 만들어서 이걸 전개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작업의 프로세스인데 카티아를 이용해 가지고 아예 3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전개도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접점이 되고 어디에 볼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표시를 해서 작업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카티아가 이제 왜 항공 설계 같은 거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죠. 혹은 제품이나 기계 설계할 때 쓰는 것들.
그래서 이제 카티아로 아예 디자인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형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뭐 그 육각형 모양도 있고 사각형 모양도 있고 막 되게 많은 형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은 다음에 그거를 그 레이저나 CNC 커터로 이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남는 조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조각들이 결국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이노 네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이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빈 공간, 사용하지 않는 낭비되는 공간을 최고로 그러니까 엄청 줄여서 이렇게 꽉꽉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 사용을 최대화하는 그 네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NC 라우터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형태를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갖고 재료를 사용을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커팅을 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조립한다는 거죠. 모든 건설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빌드 형태를 실현하는 것은 부정확한 연습이다. 디지털 제작은 매우 정확하지만 여전히 재료 변동, 제작 제한 또는 기타 물리적 제약에 좌우된다. 드래곤플라이를 만드는 것도 예외는 아니었다. 알루미늄의 팽창과 수축뿐만 아니라 각도와 접힘의 굴절에서 약간의 편차는 자연스럽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여기가 90도가 딱 꺾이면 90도가 딱 꺾이면 여기 1, 1이고 여기 길이는 2 이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접어보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상하게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이 약간 더 안쪽으로 간다거나 혹은 이렇게 나온다거나 해서 이 볼트가 다음 부재랑 만나갖고 볼트가 만나는 이 구멍들이 편차가 생겨서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예상에는 접으면 문제없이 접합이 돼야 되는데 철판을 접어놨더니 구멍이 안 맞거나 혹은 접어놨는데 길이가 달라졌거나 이런 이상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모델의 정밀도뿐만 아니라 정밀도와 재료의 연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즉 D는 볼트 구멍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 제자리에 배치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볼트가 구멍이 안 맞으니까 그거를 억지로 조금씩 조정을 하다 보니까 형태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캔틸레버 형성은 통합된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설계 접근 방식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단일 응집력 단위로 작용되었다. 드래곤플라이는 구조적 성능 및 측면 연결을 위해 접이식을 사용하였으며 대역의 깊이를 적용하여 확장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 산업이나 기계 산업하고 좀 다르게 대부분의 건축 자재들은 이렇게 접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절단된 것들을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잘라버리고 붙이고 잘라버리고 쌓고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두 재료를 붙인 다음에 용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접으면서 이 길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상이 제대로 안 됐고 경험치가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배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술이 있을 텐데 배 하는 사람들은 또 배 하는 사람들대로의 그 뭐 노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폴딩은 여기까지로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2회차까지 여러분들 과제를 지금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제안들을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그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과제 조금 보고요. 그 잠깐 코멘트하고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 정리해서 1주차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쭉 받아봤는데 내용들 뭐 다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이런 주제하고 우리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폴딩이 또 진행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갖고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주차 과제는 여러분들이 그 4명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허진우 학생 작품이 지금 이렇게 종교적 묵상의 공간으로 돼 있어서 이게 왜 묵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재용 학생도 뭐 설명이 없이 지금 막 사진만 있어갖고 무슨 내용인지 잘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차현철 학생 작품은 여태까지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눈의 결정 부분들을 패턴화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눈 자국들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눈 자국이 남았는데 그게 눈의 결정 모양이다. 뭐 이런 이제 형태 위주의 어떤 의미들을 부여를 해서 나름의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다미 학생 작품은 보고 뭐 사실 잠깐 보고 이렇게 조금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존의 접근 방식이랑 다르죠.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펼쳐져 있는 그 전개도를 접었을 때 육각형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게 하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나름의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치면은 육각형이 육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보는데 일단은 제작된 결과물이 굉장히 지금 특이하죠. 그 다음에 빛이랑도 뭐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있는 그 버즈 네스트 있죠. 올림픽 경기장 아시죠? 중국에 이미지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랑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여기 새 둥지를 컨셉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의 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 유행하는 파라메트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나름 재미있는 시도인 것 같고요. 또 뭐 육각형이 꽉 육면체가 꽉 만들어지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부분의 시도들이라서 육면체가 예상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고, 안에 있는 공간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라서 재밌는 것 같고, 또한 이게 펴졌을 때 이렇게 배치도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뭔가 폭발하는 혹은 막 빛이 새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 육면체를 중심으로 네 갈래로 나뉘어진 각각 짧고 긴 선들이 마치 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떠오르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 설명들, 그 다음에 각가지 다양한 길이로 이루어진 선들은 같은 길이로 이루어진 선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강렬함으로 남는다. 그래서 헤드라이트이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빛이나 이런 주제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 과제 제출한 학생들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길지는 않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더 진행하도록 하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여러분들 과제, 이 수업 시간이 3시간짜리라서 실습이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작업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폴딩 부분을 이제 수업을 이제 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전체 그 챕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챕터로 돼 있어요. 5개 챕터로 돼 있는데 이 5개 챕터 중에 폴딩 부분, 그러니까 5분의 1이 수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폴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지금 이미 여기서 스터디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있던 내용 중에 폴딩 관련된 그 어떤 표현이라도 좋으니까 요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내줬던 이 육면체 만들기, 그러니까 육면체를 만들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안에 어떤 공간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계속 발전시켜도 좋고 아니면 더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폴딩을 이용해서 그 공간, 육면체 공간 어떤 거든지 만들어 보는데, 사이즈는 한 12m 곱하기 12m 곱하기 12m, 그러니까 뭐 대략 한 3층 정도 되는 층고 높이로 공간을 하나, 단일 공간을 육면체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육면체 공간을 실제 공간으로 스케일을 부여를 해서 디지털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D 모델링 하신 다음에 렌더링 걸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다시 정리하면 육면체 폴딩 방법을 사용해서 지난번에 과제 제출한 것들을 디지털로 계속 발전시켜도 좋고요.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써도 좋고, 여기 폴딩 우리가 스터디한 내용들 어떤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단일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기 해서 3D 모델링 후 렌더링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1주차나 한 2주차 정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마감을 받아서 요거를 중간고사 개념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주에 제출하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두 번, 2주나 3주 정도 스터디를 해서 그걸로 작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받으셨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가 공식적으로는 없고 과제로 중간고사의 평가 내용이 대치되는 상황이라서 매주 제출하시는 과제를 조금 정성 들여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수업 시간은 실습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작업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추석 잘 보내세요.